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오늘 저녁부터는 또 눈이 온다고 하니까요. 내일 출근길은 다들 늦지 않게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책 내용을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새로운 기회는 다시 써드릴게요. 언제든 찾아낼 수 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 찾아낼 수 있다가 오늘의 주제고요. 그냥 바로 책 내용 하나하나씩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 제럴드 로브는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40년 이상 활동을 하면서 적어도 한 가지 교훈은 확실하게 배운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이 제목과 똑같습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인데요. 항상 기회는 그냥 바로 옆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모든 것은 늘 변하고 세대가 바뀌면 특히나 모든 게 더 달라 보이죠. 제럴드 로브가 예를 든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제럴드 로브 시대 당시에 1935년도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세를 유심히 살펴보았고 당시 부동산 시장은요 상대적으로 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집값 역시 좀 저렴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60년대 들어서 한 3만 달러 정도 나가는 이제 집을 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거든요. 이 1935년도에는 이 3만 달러 집, 지금의 현재의 집보다는 더 나은 집을 한 7,500달러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집을 처음 장만하려는 어떤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이 볼 때는 그 3만 달러라는 집값이 적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지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 1935년도에는 집값이 얼마였으며 당시 그 정도 가격으로는 어떤 집을 살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를 제럴드 로브가 왜 굳이 들었냐라고 하면은요. 이와 똑같은 원칙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현재의 가격을 과거의 가격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많은 세월을 살아온 세대들은 예전보다 어떤 세율이 더 좋다고 해서 아니면 혹은 과거만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좋았던 그 시절에 비해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투자의 세계에서도 적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젊은 신혼부부가 현재의 집값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이 사고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집을 장만하는 나이와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도달하는 나이는 전혀 다르긴 하지만 원칙은 언제나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찾아낼 수 있다라고 로브는 말을 하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일화를 한번 보면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한 아버지가 오늘 우리 아기를 위해서 채권 1,000달러어치를 샀다고 되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비관적인 성격을 가진 한 친구는 따지듯이 물었는데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조금 더 웃는 표정,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입고 갈 정장 한 벌은 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좀 비관주의자들에게는 아주 혹독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낙관주의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어떤 늘 새로운 기회가 넘쳐난다는 것을 로브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너무 늦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도 책을 읽으면서 진짜 단순하기는 해요. 단순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감이 조금 많이 됐던 내용인데요. 이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아니면 과거의 주식 가격에 얽매여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로 한번 보면은 저희의 뭐 국내 저희 나라의 뭐 대표 기업이잖아요. 제일 큰 기업.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은요. 이 몇만 원이었던 몇천 원, 몇만 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이 시대 와서 200만 원이 넘으니까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이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서 쉽게 투자를 못 하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 주당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주식에 내 자금이 얼마만큼이 들어갔을 때 몇 퍼센테이지의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지금 뭐 1,000원짜리 주식이 1,000원 올라서 100% 수익 되는 거 하고 250만 원짜리가 1,000원 오르는 거하고는 똑같이 1,000원이 올라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몇 퍼센테이지가 오르는 게 상승하고 손실이 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얼마가 올랐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이 200만 원이었다고 해도요. 기업의 가치를 보면은 충분히 뭐 매수할 타이밍들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200만 원이었다고 해도 기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은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가주, 너무 싼 주식만 찾아다니시면은 계좌에서는 좀 손실을 피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항상 이 기업의 예상 실적치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 등등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온다면은 200만 원이 넘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한 달 만에 뭐 계좌에서 두 배, 세 배 수익이 나는 걸 뭐 기대하고 누구나 바라는 거는 사실 맞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너무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주식은 천천히 해야지 돈이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주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기회는 항상 옆에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좀 계속 따라가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마치 신혼부부가 집값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식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국내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비싸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신혼부부들도 집값을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주식을 바라보자. 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